네, 1강 사전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저 뒤에 일반 중국어도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앞에 그 시가 경서 제자까지 풀이를 해도 아마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는 간략하게 보고 배우지 않았던 지문은 좀 꼼꼼하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사마천의 사기 관한열전인데요. 시험에도 나왔었고 들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는 총 13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봉기는 12개, 12봉기. 우리 오전에 진시황 봉기 있죠. 고조 봉기 등등 33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70열전.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열전이 잘 나와요. 열전은 뭐래요? 중요 인물의 언행 사적에 대한 기록, 사람, 인신, 신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열전이라고 하는데 제일 많고 10표는요 연대표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 8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올 만한 거는 열전이고요. 그 다음 봉기, 우리 왜 그 항우봉기에서 우리 실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진시황 봉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우봉기가 어떤 거냐면 그 기억나세요? 번쾌, 그 홍문연에서 그 유방이 죽을 뻔한데 번쾌가 도망가자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도마 위에 있는 고기라면 저들은 우리가 이제 도마 위에 고기 신세다 빨리 도망가자. 그게 이제 고조봉기인데 봉기가 한번 나왔었고 세가는 진섭세가, 공자세가인데 세가보다도 우리 시험에는 70열전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한열전도 물론 시험에 나왔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A와 B를 해석하세요 라고 했는데 요런 문제는 요즘 스타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 이름절이나 이음절 밑줄 그어놓고 현대언어로 해석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문장을 주고서 문장을 해석하라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난이도가 쉬우면 단어나 글자를 해석하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유래한 성어를 쓰고 함의도 써봐라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면 관중은 이호 사람이고요. 이름이 이호고 영상 사람이다. 젊었을 때 포수가와 더불어 교유했다. 이때 여우라는 거는 놀다가 아니라 교유하다라는 거예요. 포수가가 그의 현명함을 알았다. 여기서 퀴즈. 포수가가 누구의 현명함을 안 거죠? 관중, 그쵸? 관중은 집이 가난했어요. 빈곤. 항상 포수가를 속였어요. 포수가는 끝내 잘 글을 대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위지 할 때 지가 관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라는 거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잠시 후에 포수가가 제나라 공자 소백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이 제나라 공자 소백이 누구냐? 훗날 제환공이 되는 인물입니다. 제환공은요 여러분 춘추 5패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관중은 공자 규를 섬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관중 포수가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제나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 아래, 그러니까 왕이 아들을 많이 낳으면 왕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공자 많은 공자 중에서 관중하고 포수가가 친한 사이였는데 그 라인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관중 라인 그 소백이 나중에 제환공이 돼. 그리고 공자규라고 나는 사람을 섬겼던 관중 라인은요, 그 공자규가 나중에 그 소백한테 살해당해요. 그럼 그 라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그냥 사형이고 처형이에요. 운명이 바뀌는 거죠, 친구인데. 소백이 황공이 되게 이르러서 공자규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관중이 당연히 같은 라인이었으니까 감옥에 갇혔겠죠. 말하자면 제황공 입장에서는 지금은 제황공이 아니지만 그 나중에 제황공이 된 소백 입장에서는 관중은 원수예요. 그렇죠? 원수인데 포수가가 관중을 추천했대. 관중이 기용이 됐대. 그렇죠? 왕이 관중을 쓴 거예요. 근데 관중하고 같은 처지에 있던 다른 사람은 자살했거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관중을 비난할 수 있어요. 왜냐? 배반자. 자기 주군이 죽었는데 자기는 적의 주군한테 가서 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나라의 정치를 하게 됐는데 제황공이 패권으로서 규합했다. 제후를 구합했다 그랬는데 이래서 패권으로 제황공이 된 거예요. 춘추5패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천하를 광했다라고 했는데 그 광이라는 게 안정시켰다. 그게 다 관중의 지혜, 도모, 계략, 계획이었다. 관중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려웠을 때 늘상 포숙과 함께 고했다라고 했을 때 이 구라고 하는 거는요. 발음을 구라고 읽어요. 구. 여러분 이 구는요. 성으로 쓸 때는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지야. 우리 홍루몽 주인공 누군지 아세요? 홍루몽 가복하고 뭐 임대옥, 설보채 들어보셨어요? 팔보채 아니고 설보채. 그 가복할 때 지아바오유, 지아. 근데 여기 나온 글자가 똑같아요. 장사하다, 쩌생이 할 때는 구라고 읽어요. 참고로 이게 시험에 나왔어. 밑줄 그어놓고 요거를 현대한어로 해석해보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이 구가 쩌생이, 말말 요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득을 나누는데 포수가가 관중 자기한테 더 많이 줬대요. 포수군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가지고 갔는데 포수군 그걸 나를 탐욕스럽다 생각하지 않고 왜 탐욕스럽다 생각하지 않았냐? 나 관중이 가난하다라는 걸 이해해 줬기 때문이다.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포수가와 더불어서 일을 도모한 적이 있는데 일이 더 힘들어졌대. 포숙이 근데 나를 바보라고 하지 않았대. 생각하지 않았대. 왜? 때가 좀 나한테 안 맞았나 봐. 운때가 안 맞았다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3견 추거군이라고 해서 산시, 산젠, 조위준 3번 벼슬 나갔다가 3번 임금한테 쫓겨난 적이 있대요. 포숙은 나를 무셔, 불초, 못났다고 여기지 않았다. 왜? 내가 때를 못 만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3번이나 전쟁 나갔다가 3번이나 다 도망갔는데 포수관은 나를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왜? 나한테는 노모가 있기 때문에 내 친구가 노모 생각해서 도망가구나 라고 이해를 해준 거예요. 공자규가 패하자 샤오후스지 소홀이라고 하는 공자규의 신하는 죽었어요. 관중은 살았죠. 나는 관중은 구금되어서 모욕을 당했는데 포숙은 나를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대. 왜? 나는 작은 어떤 그 작은 것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공명을 천하에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生我者父母，治我者报子也.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요. 나를 알아준 이는 호선생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중국어 임용고사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대 한어를 작문해라 뭐라는 문제가 이거 딱 하나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이거 실제 시험 문제였거든요. 이거를 밑줄 친 부분을 쓰라고 했거든. 근데 답은 生我者니까 나를 알아주니까 知我者까지는 쉬웠겠죠. 포선생, 포수가니까 포, 선생은 우리 공자, 맹자, 순자 할 때 빠오즈라고 하는 게 이제 선생이란 뜻이고 끝에가 이제 마무리하는 어기조사잖아요. 아마 이걸 틀린 사람이 많았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내 문제를. 근데 이런 문제도 나왔다라는 거. 왜 나왔을까? 번역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의외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안 냅니다. 번역하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시에라고 해서 중국 시험에서는 암기해서 쓰기 문제를 내거든요. 중국 어문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에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암기해서 쓰는 거. 원문을 암기해서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오는 대신에 암기를 해놓으면 도움은 되죠. 어쨌거나 포숙은 관중을 천거하고 자신을 그 아래 냈대. 그 뭐냐면 포수가가 관중을 천거하고 포수가가 관중 아래에 신하 그 아랫사람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자손들이 대대손손 제나라에서 녹을 맞고 봉업지가 10대를 넘었는데 명대 유명한 대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천하 사람들이 모두 포수가랑 관중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관중의 현명함을 뚜어하지 않고 오히려 포수가의
다른 사람, 그러니까 친구를 잘 이해하고 알아봄을 또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어는 많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왠지 품사가 뭘 것 같아요? 동사. 그러면 동사가 많다가 아니라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냐면 칭찬, 칭찬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국어로 칭찬하다가 이거 말고 뭐 있어요? 뭐라고 썼어요? 네? 그냥 청짠이라고 썼나요? 아니면 못 썼거나 아니면 뭐 짠양, 짠배 다 맞아요. 그러니까 동사로 칭찬하다로 쓰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출됐었던 문제를 좀 변형하기도 하고 가끔 똑같이 내기도 하고 아무튼 비슷한 유형으로 내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는 관포지교고요. 우리 시험에서 사자성어가 꼭 나오거든요. 근데 사자성어가 예전에는 반복 출제되지 않았는데 이거 반복 출제된 손가락 5개 안에 드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관포지교. 두 번째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냐? 맨 처음에 요거 쓰라고 했는데 의미까지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쉬운 사자성어 보여주면서 뭐 비위, 싱롱 이거 외우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이 문제가 나와요. 계속. 그래서 朋友之间交易深厚라고 해야 되는데 가끔씩 관포지교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두터운 우정.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이 답했을 때 어떻게 말하냐면 深厚的友情 뭐 이렇게 써요. 맞기는 많은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어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두터운 우정 이렇게 관용어 중심어보다 뭐가 많다고 했죠? 주술. 그러니까 朋友之间交易끊고 深厚 주술. 이게 훨씬 더 중국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위원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봐요. 이런 거를.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두터운 우정 이걸 그대로 직역해서 콩글리시 같은 약간 중국어를 써놔도 정답은 되지만 아마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다른 답안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 다른 것도 조금 뭔가 2% 부족하게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번 문제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관한 열전. A의 문장 속에서의 의미를 현대 한어로 해석해보고 B를 고려하여서 B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B에서恰当한 쓰즈 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관한열전, 아까 선생님 위에서도 관한열전이고 얘도 관한열전이네요. 보세요. 열전은요. 어떤 거는 혼자만의 이야기를 쓴 것도 있는데 합전도 있어요. 합전이 뭐냐면 두 사람 이야기를 같이 쓰는 거예요. 연파, 인상여 열전, 관한열전 이런 건데 관중과 안자 이야기. 아까 위에는 관중 이야기고요. 요거는 안자 이야기인데 안자 이야기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내지는 시험에 나왔다는 건 이거를 심화 응용해서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용을 얼른 보면 월석부라고 하는 인물 이름이에요.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현명했는데 在雷谢中이라는데 이 레이시에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레이시에는요 한자 도금을 읽으면 누설이거든요. 근데 이 누설이 뭐냐면 요즘은 여러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사극 보다가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죄인은 오라를 받으라 뭐 오라줄에 묶여서 오라줄 오라 그게 이거예요. 레이시에 뭐예요? 범인을 묶는 밧줄. 그래서 인신이가 구금되다 감옥에 갇히다. 즉 다시 말해서 감옥에 갇힌 신세로서 누가? 월석부라는 사람이 현명한데 보통 뭐 누명받고 뭐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안자 이때 안자가 바로 안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제 나라 사람. 아까 관한열전이 관중하고 안자의 합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공통점이 있어. 보통 공통점이 같은 나라 사람이거나 내지는 주제가 비슷해. 둘은 제 나라 재상이에요. 관중도 그렇고 안자도 그렇고. 안자가 외출하는데 짜오지 두 그를 두에서 만났대. 여러분 어디에서 만났을까? 이때 두가 뭘까? 이 사람을 길에서 만났겠죠 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투는 바르다예요. 근데 고대 한어에서 길도자랑 통해. 길에서 만난 거예요. 좌참을 풀어서 수질해서 씻고 돌아왔다.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별의별 관직이 다 있어서 이렇게 수레가 있는데
왕이나 높은 사람이 가운데 앉으면 덜컹덜컹 거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에 누구를 앉혀. 근데 같은 공간 아니니까 친한 사람이면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측근인 거예요. 근데 좌참이라는 거는 왼쪽에 묶어놨던 견마인데 안에다가 이렇게 타는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는요, 말이 4마리가 수레 한 대를 이렇게 모는데, 뭐 2마리가 끌 수도 있지만, 근데 한 마리를 푼다는 건 내가 좀 말 한 마리가 끌고 가니까 좀 힘들게 가겠죠? 대신에 말이 되게 귀한 교통수단이라 예전에 먹기도 했는데, 이거를 풀어준다는 건 나의 큰 부분을 할애를 해서, 희생을 해서 동사 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견마를 풀어서 그를 슈했다. 이 글자는요, 제가 한번 외우라고 했었어요. 슈라고 하는 게 언제 기억이 나냐면, 전당포에 내가 뭘 맡겼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내 물건, 맡긴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 슈회라이.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왜 죄인이 들어갔다가 보석금 내고 풀려나는 거 있죠? 그게 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월석부가 현명한 사람인데 감옥에 갇혔는데 아마 길 가다가 봤나 봐. 뭐 죄인 수송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자기가 기꺼이 앉아가 왼쪽 견마를 풀어서 월석부를 자기 수레에다 싣고 자기네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갔대. 옛날 고대한어 보면은 주어 생략, 비너 생략. 그럼 문맥상 누가 인사도 안 하고 누가 방에 들어갔냐면 문맥상 앉아가. 누구한테? 월석부한테. 안녕, 나 이만 들어갈게.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월석부가 삐졌어. 그 오랜 한참 지나서 월석부가 징죄라는 건 청컨데, 죄라는 거는 절교. 우리 그만 만나. 막 이런 거. 우리 이제 나 갈래. 막 이런 거예요. 왜? 그럼 앉아는 되게 의외겠죠. 내가 돈까지 지불하면서 죄인의 몸을 풀어줬는데 그만 만나자. 그럼 왜 이래? 그래서 근데 앉아가 뭐 어떻게 했어요? 죄랑 깜짝 놀라면서 의관을 이렇게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면서 여기서 시에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에는 감사합니다라는 건데 문맥상 이 시에는 감사하다가 아니고 뭘 것 같아요? 사죄하다. 미안. 영이 비록 어질지 못하지만 곤에게서 자네를 풀어줬는데 면하게 했는데 그때 영이 누굴까요? 앉아 자기 자신 이름이에요. 내가 비록 어질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감옥에서 풀어줬는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빨리 절교를 청하시오 했더니 월석부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君子趋于不知己而信于知己者 이해까지 해도 되고 이게 뭘까요? 취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부리다, 굴복하다. 즉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뜻을 굽히지만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신뢰잖아요. 그 신은 그런 신뢰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취와 신이 서로 대립되는 말이에요. 즉 나를 안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나를 구부린다는 거는 나를 속여, 나를 숨겨, 내 생각을 말 안 해. 근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는 내 뜻을 펼쳐, 내 능력을 발휘해, 이런 거죠. 근데 방금 바야흐로 월석부 내가 누설, 오라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모르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건데 선생님께서는 이때 뿌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안자는 이미 깡우알수워 느낀 바가 있어서 저를 보석으로 풀어주셨는데 이는 직이다. 나를 알아주시는 거다. 근데 나를 알아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의가 없어. 그래서 차라리 제가 감옥에 있는 게 낫습니다. 했더니 안자가 그리하여서 옌renwei 상客어때요? 그를 들여서 상객으로 모신 거죠. 예를 다한 거죠. 안자가 제 나라 재상이 됐어요. 이건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아까 월석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외출하는데 지위, 이때 위가 누구냐면은 문맥으로 파악했을 때 위의 직업이 뭘까요? 위 직업이 뭐예요? 우리 마부라고 하죠? 처후예요, 처후. 마부의 아내가 문 옆에서 남편을 훔쳐본 거야. 이렇게 몰래 남편 하는 모습.
어떻게 이제 출근했는데 잘하고 있나 이러면서. 근데 남편이요 웨이샹위라고 했는데 재상의 마부잖아요. 그런데 용다갈 서스마 큰 차양을 갖다가 이렇게 받치고 내필 말 채찍질하면서 이건 그대로 읽으면 의미가 돼요. 뭐야? 의기양양 쉔즈더 다시 말하면 재벌 회장님 운전기사가 자기가 재벌 회장인 것 마냥 막 그 아내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지알꼬이 얼마 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징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징취 갈게 너 가. 고대 한어에서 취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어디 가가 아니라 떠나다. 그 다음에 뭔가 사물이 나오면 제거하다. 근데 여기서는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한테 너 가 이거 안 돼요. 청컨대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요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오지오 리카이. 그랬더니 남편이 영문을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와이프가 나간다고 하니까. 물었더니 아내가 또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안자는 기럭지가 키가요 6자가 안 된대. 그러면 6자는요 옛날 도량형 단위가 지금은 33.3cm지만 지금으로 치면 6, 38, 180이 넘는 거지만 안자는 작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만 한 20으로 치면 6, 20이 한 120, 140 정도 된 땅꼬마.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몸이 뭐래요? 제나라 제상. 이름이 제후들한테 알려졌대. 지금 첩이 이때 첩은 제 아내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안자가 외출하는 거 봤더니 그 뜻이 깊고 늘 자기를 아래 놓더라. 자기를 아래 놓더라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겸손하더라. 겸손하다라는 거를 그 이즈샤저라고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를 아래에 두다라는 거를 풀어서 쓰면 장연의 이런 깐쥐人下的 态度. 달갑게 남의 아래에 있는다는 태도. 지금 당신 키가 8자. 그럼 지금으로 치면 뭐 한 20cm만 해도 8이 16이가 20cm 넘기 때문에 만약에 25cm만 해도 8, 20, 8호 2m네. 아마 그 당시 도량형의 단위로는 22cm, 23cm 된 거죠. 22cm만 해도 8, 26, 8, 26, 176, 뭐 180 엄청 큰데. 그렇죠? 남의 마부 노릇이나 하는데 당신의 뜻은 생각은 自以为主 자기가 만족스러워하면 첩은 그것 때문에 떠나자고 제가 떠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부가 알아들었어. 웬만한 남편 같았으면 이놈의 옆에 내가 막 이럴 텐데 알아듣고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이순이 뭘까요? 문맥으로? 맞아요. 겸손. 겸손이 중국어로 어떻게 쓰죠? 겸손?谦虚 해도 되고谦逊 해도 되고谦虚단 거예요. 谦虚 해도 되고. 그 안자가 이상해서 물어본 거죠. 뭐가 이상했을까? 마부가 껄렁껄렁 약간 자만심이 있는데 좀 며칠 동안 좀 이상해졌어. 달라졌어. 왜 그래? 그랬더니 마부가 실제 사실대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를 대부로 추천했대. 와, 개꿀. 와이프 덕분에 승진까지 한 거죠.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레이시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풀어주는 거 하나. 그 다음 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雄武大志的人인 거죠. 雄伟大志는 큰 뜻이 있는 사람. 문광 장외는 장기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 아니었죠. 자기가 빠도라는 거는 뭐예요? 재주가 팔두라는 거 되게 넘쳐난다,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自足多谋라는 거는 주지多谋라는 거는 지혜가 많고 계략도 많다라고 해가지고 똑똑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전혀 마부랑 상관없는 거죠. 마부는 어디 있거나 이제 와이프 덕분에 승진한 사람. 요게 이제 관한열전 이야기 중에 하나다. 자,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사기의 항우 본기입니다. 제왕의 이야기죠. 보시면 A와 B의 의미를 쓰라고 했어요. 요거는 우리 기출문제 때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고요. 짧게 보면 따싱 북구 시진이라는 거는 큰 뭔가 대업을 이루는데 세세한 자질구레한 디테일 신경 안 쓰고요. 큰 예를 행하는데 작은 양보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큰 일을 도모하려면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이걸 중국어로 써보라는 거예요. 시험에도 나왔고 우리 필기노트 참고를 해서 보시면
필기노트 나눠드리니까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세요. 大的行为不用顾及细枝末节，大的礼数不用顾及小处的谦让。 뒤에 것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큰일 하는데 너무 자질구레한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 써주시면 되고요. B를 보시면 루진ren 방웨이 다오주 워웨이 위로 허츠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 항우랑 저 사람들은 어떤 존재다? 어때요? 칼과 도마고 우리는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생선 신세인데 무슨 뭐 사양이니 뭐 인사 같은 거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如今人家好比是刀子砧板 그러니까 도마 같은 거. 옛날엔 도마에 고기 썰어서 그대로 제사상에도 올리고 그대로 먹었기 때문에 砧板이 도마이면서 옛날에 주라고 하는 게 도마이면서 접시기도 한 거예요. 요즘엔 도마를 砧板이라고 합니다. 砧板. 而我们好比是鱼和肉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비유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비유 의미는 刘邦想要逃走但又觉得没有向项羽告辞不妥 인사 안 하고 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유방은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약간 갈팡질팡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正在两难之中反快要刘邦果断的立即逃走 번쾌가 빨리 도망가라고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항우본기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사마천 사기 본기 중에서 유일하게 시험에 나온 게 이 지문이에요. 이 그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시면 소식의 답 3인서하고 한유의 답 2익서, 왕한석의 상인서, A 백과 번역하라고 했는데 우리 연습했죠? 치, 쇠예, 옌, 부예. 한국어로 기는 물이요, 말은 그러니까 언어는 그 물에 뜨는 부유물이다. 물이 크면 사물은 뜨는 게 크든 작든 다 뜬다. 큰 바다에 큰 배 뜨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 설명하면서 그 상하이 동방민주 와이탄에 큰 배 들어가는 거 설명했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한유가 다 미익서에서 하고자 했던 말은 사람의 수양이나 이게 훌륭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무슨 글을 쓰든 그게 다 표현이 돼요. 그러면 한유의 다 미익서에서는 문장의 형식과 내용으로 봤을 때 형식이 먼저냐 내용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뭐가 먼저다? 내용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식과 왕한석의 글은 우리가 아직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해석을 해보면 답 3인서 먼저 보겠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자가言之无한 말은요 문이 없다? 문이라고 하는 게 문장이 없다가 아니라 여기서 문양이에요. 문양. 화려한 문양이 필요하지가 않다. 행동은 그러니까 화려한 문양이 없어도 말을 뱉어도 화려한 문양이 없으면 말을 뱉어도 멀리 퍼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논어에 나온 말인데 요거는 좀 글자가 5글자밖에 안 되니까 암기를 해두세요. 直达而已는 무슨 뜻일까요? 말은 전달만 하면 땡. 말은 언사는 전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말은 언사만 전달하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꾸밀 필요가 없다. 그냥 의미만 전달만 되면 그걸로 돼. 되게 현실적이죠? 言辞只求能表达意思就行了 이런 뜻이에요. 무릇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즉 의심스럽다. 若不闻 그러면서 문체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심스럽고 이는 크게 그러하지 않다라는 건 틀렸다. 지금 이 문장 무릇 言之위 다이라는 말을 현대한어로 좀 풀어서 쉽게 이해를 할게요. 只要求语言能表达意思，就怀疑会导致不要文采。这种怀疑是不对的。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언어라는 게 의미를 표현하기만 한다면 뭐예요? 문체를 필요로 없다라는 말을 다오즈라는 것은 초래하는 거죠.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의심하는 거, 이러한 의심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사물이라고 하는 것의 미세함과 미묘함은 비유를 하자면 어때요? 묶는 것 같아요. 지, 뻥, 부이요. 바람을 묶고 그림자를 잡는 것처럼 이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의 미세함, 미묘함을 캐치하는 거는요. 그 어려운 난이도가 바람을 묶어요. 그림자를 잡아요. 이런 것처럼 힘들다, 어려워하죠. 쉽다, 힘들다. 능히 事物了然无心者, 无于心者, 了然于心者. 즉 마음속으로는 그거를 철저하게, 사물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은 아마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기가 힘들다. 하물며 그걸 입과 손에서 써내는 것임이라면 그거 더 힘들다는 거죠. 이것을 사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달이라는 게 뭐냐?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걸 사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뭔가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을 사달, 의미 전달,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고 하는데, 언사라고 하는 것이 전달될 수 있다면 문체라고 하는 것은 不可胜用이 라고 해서 문체는 그거를 넘어서는 안 돼. 쉽게 말하면 의미가 전달되면 그 문체 수사는 이미 충분히 사용이 된 거야. 그러면 구양수의 이 글에서 답 3인서에서 중시하는 것은 내용이에요, 문체예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체가 전달이 되면은 이미 충분히,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충실하다면 문체라는 게 이미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게 퍼지는 거다라고 해서 답 3인서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이 저자 소식의 생각을 요약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在苏轼看来, 소식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거 많이 써요. 면접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할 때 我觉得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在我看来 이렇게도 써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는 소식이 생각했을 때 문의 작품은요. 도와 문이라는 두 가지 방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도라는 건 생각, 내용, 문은 그러니까 형식, 문체, 화려한 거, 틀 이런 거예요. 道能大致相当于今人所说的内容因素 表现为作品的思想性 사상 내용. 문은요, 大致相当于形式因素 내용과 형식, 体现为作品的艺术性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답 3인서에서는 내용이 충분히 드다라는 건 내용이 충실하고 그러면 저절로 문체도 훌륭하니까 남한테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이 있으면 같이 형식도 같이 저절로 잘 따라오고 그게 전달이 되면 이미 내용이 훌륭한 거고 남한테 전달됐다는 것 자체가 형식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나 B나 다 지금 내용,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왕한석의 상인서를 보면 지혜 하물며 소위 여기서는 문이라는 건 문장이라 함은 반드시 왜 여보위 시而已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도움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소위 사라고 하는 것, 언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릇에다가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만약에 시, 저,解华 정교하고 화려하다고 해서 이게 쓰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쓰이는 것은 아니며 쓰이고 적용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정교하고 화려한 것은 아니다. 要之以适用为本 사용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조각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표면하고 장식하는 것일 뿐인데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아요. 부적용. 비, 소위, 위, 기, 야,非所以为器也 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그릇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단不为之容 외형을 장식하지 않으면 역시 그릇이라고 하겠는가.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그릇은요 그릇이에요. 외형을 장식을 해도 그릇이지만 외형을 장식을 안 해도 그릇은 그릇이에요.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릇의 본뜻이 아니라
수식을 하지 않으면 그건 문장이 아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릇은 그릇인데 예쁜 그릇이든 못생긴 그릇이든 다 그릇. 글은 글인데 그 외형적으로 훌륭하고 막 꾸미는 것도 글이지만 그렇지 않고 수수한 것도 결국은 글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 然容易为可以也라고 해서 표면을 장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先知即可以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인서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ABC 문장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왕한석계 좀 잘못 해석하면 이거 뭐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요약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샹른수는 왕한석 작품. 본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원허 즈더 관시. 왕한석도 여기서 문장과 그러니까 글과 사라는 것, 내용과 형식 관련돼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관계다. 내용과 형식. 文中把文和词分开来讲，文指作文的本意，词指篇章之美。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의 내용과 형식. 作者本意在于明道. 왕한석도 도를 밝히는 게 중요한 문장의 역할이다라고 한 거죠. 그걸 而所谓道则是可以是之于使用的经世之学.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세지약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라고 하는 게 실용 위주이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내용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인데 내용을 중시하지 않고 형식 중시하는 거는 그거는 약간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특히 절선된 부분은요, 내용이 우선이고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다. 보통은 뭐만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 둘 다 중요하지만 내용이 갖춰주면 형식은 따라와 라던가, 일단 뭐 형식이 좀 부족해도 내용이 충실하면 된 거지 뭐 라던가, 이런 식으로 둘을 같이 좀 아우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세 문장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용의 형식을 결정한다, 내용의 형식보다 좀 더 중요하다, 실용적인 어떤 문장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문제. 요것도 우리 본 적이 있는데 5번 문제 다미익성. A의 함의를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 요거를 골라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현대한어로 B의 문장 속에서의 함의를 써보라고 했는데, 여기 다미익서에서 지금 문제로 낸 게 제일 중요한 문구예요. 우왕지수청이라는 거는 빨리 이르려고 바라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이 말이 사자성어 중에서 두 번째, 위수보다. 우리 보통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서두르려다가 뭐 이도저도 안 된다, 위수보다 이 말합니다. 이취얼지우라는 거 뭐야? 한 번에 그냥 성공하려고 하다. 마다오成功을 손쉽게 성공하다. 리간징 하면은 막대기를 세웠는데 그림자를 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다. 지위지호청이라는 거는 되게 급하게 서둘러서 이제 성공하려고 급하게 서두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내용은 급히 서두르다가 결국은 목적 달성을 못한다라는 취지로 써주셔야 돼요. 뭐 못 찾았어요? 네? 아, 슈엔안이 없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취얼지우를 써보세요. 쓸 수 있나? 지오. 이추얼지우인가? 이추얼지우. 리간쟁이에요. 요것도 한번 써보세요. 리간쟁이요.
리간쟁이 썼어요? 의지 상실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진짜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다. 이추알주 단번에 성공하다. 위수보다. 이게 답이죠. 위수저보다라고 하는데 급히 서두르려고 하다가 도달하지 못한다. 목적 달성 못한다. 마다오 전과하면은 금방 손쉽게 성공하다. 리간쟁이 막대기를 세워서 그림자를 보다. 이것도 즉각적인 효과를 보다. 지위지우청, 不要 지위지우청. 너무 급히 서두르다라는 뜻인데 너무 서두르지 마. 不要 지위지우청.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답이익서에서 이익한테 한유가 너무 서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을 하죠. 뒤에 나오는 提升者言之短长以升之高下者皆以말이 사람의 기운이 성하면 말의 길고 짧은 목소리의 높낮이가 모두 적당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문장으로 보면은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장의 형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보면 意思想内容决定了艺术形式并达到两者的和谐统一라고 하는 게 뭐가 더 중요하다? 기, 사상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그래서 문장의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6번 문제 희우전기. 소식의 희우전기 우리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이게 거의 한 80% 이상의 지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지문이 많이 여기 나왔어요. A를 B를 해석하라. 그 다음에 중심사상하고 맞는 거 이제 문장에서 한번 A, B, C 중에서 골라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에다가 그 이름을 지어요. C, D까지 있나? E까지 있네. 엄청 기네. 정자에다가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知悉 문제 여기서 知의 뜻이 뭘까요? 뜻지자가 아닌데 여기서는 기쁨을 기록하려고 기록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잘 보세요. 요거, 여러분이 그 문장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해놓고 가야 돼요.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이로써 사물의 이름을 붙인다. 그럼 명이 여기서 품사가 뭐예요? 동사. 그러면 동사로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뭘 써요? 이름 짓는다? 밍밍 해도 되고 뭐为谁起名 해도 되고 밍밍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볼 시예요? 남한테 보여줄 시예요? 우리 왜 시각 청각할 때 그 시자도 발음은 똑같아. 걔도 시, 얘도 시. 근데 그 시각 청각할 때는 볼 시. 얘는 보일 시. 그러니까 얘 뒤에는 사람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 보일 시 뒤에다가 그 여러 대중할 때 쫑 쓰면은 무슨 뜻일까? 맞아요. 이때 쫑이 대중에게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실종. 그렇죠? 그 다음 시부왕이에요. 여기는 대상은 없어요. 그러면은 보여주기 위함이다. 왜 어떻게 안 잊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표시하기 위함이다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을 얻었대. 별은 거 뭐 귀하게 뭐 이렇게 소중하게 농작물 뭐 이렇게 경작했는데 농작물을 얻었나 봐요. 그 책의 이름을 그것으로서 명명했대. 그럼 우리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보세요. 주공더허라고 하는 거는 주공이 주성왕 더 수부 희단. 여러분, 그 주공은 왜 육아 논어 뭐 공자 맹자일 때 공자 맹자 그 이후로 한유가 육아 사상을 되게 숭상하잖아요. 그 육아의 성인이라고 한 사람은 공자 맹자인데 그 이전에 요순우 그 다음에 누구 나오잖아요. 요순우 탕무 문무주공 그 주공. 그 문무할 때 문이 누구냐면은 주문왕, 무는 주무왕.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무왕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왕인 그 은나라 마지막 임금 주를 토벌하는데 백기숙제가 막 잡으면서 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무왕이 그 아버지가 문왕, 그 무왕의 아들이 성왕. 근데 그 문왕의 큰아들이 아닌 사람이 주공인데 이 주공을 주무왕이 주나라 수립하고 나서 세우고 나서 일찍 죽어. 아들이 어려. 근데 삼촌이 도와서 주나라를 다스린 거. 우리나라 약간 세조 단종. 근데 완전히 세조는 자기 왕이 됐잖아요. 단종 쫓아내고 죽였잖아요. 근데 안 쫓아내고 이제 조카를 도와서 그래서 숙부라고 한 거고 이 사람 이름이 희단. 그러면 이 주공, 주무왕, 주공 이 사람들은 성이 무슨 씨라고요? 희씨. 아까 왜 제황공 나왔잖아요. 제황공은 아까 이름이 뭐라고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소백 있잖아요. 막 그 라인은 공자 규 나왔잖아요. 성은 안 나오잖아요. 성은 강씨. 어쨌거나 相传周成王 아유 왜 다 더를 갖다 이렇게 해놨어? 더弟弟唐叔得到了一株生长特殊的禾瓢花，认为是吉利的象征，就献给成王。成王转送给在东土的周公，周公就写了一篇文章， 기념하려고嘉禾篇, 가화편. 그러니까 잊지 않으려고 선물 받았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글 이름을 갖다 가화편. 근데 이 전곡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지금 소식글이잖아요. 소식글에서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기 위해서 짓는지 역사적인 그냥 사실을 한번 나열을 한 거예요. 한 무제는요. 여기 소정자 나와요. 되게 귀한 솥. 선물 받고 나서 연호를 정을 넣었대요. 소정자를 넣어서. 뭐 원정인가 가정인가 아무튼 이렇게 연호를 썼어요. 그 다음 숙손이 오랑캐를 이기고 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오랑캐 그 죽인 장수 이름이 교여였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교여라고 지었대. 되게 독특하죠. 그 기쁨의 크고 작음은 다 다르지만 잊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와 같다, 한결같다.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죠? 소식. 어제 부풍에 이르른 그 다음 해에 비로소 관사를 짓게 되었는데 정자의 북쪽에 뭐를 빻대요? 북쪽에 정자를 만들고 남쪽에다가 연못을 파고 물을 끌어다가 나무를 심고 휴식의 장소로 삼았는데 그해 봄에요. 위마위 지산지야 기산의 남쪽에 보리가 내렸대. 요거는 진짜 하늘에서 보리가 내릴 일은 없잖아요. 자연의 조화가 일어났나? 아마 보리가 뭐 수학이 풍년이었나? 이건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아무튼 기산에 보리가 내렸는데 점을 보니까 그 해가 풍년이로다 라고 점괘에 나온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위의 보위라고 했는데 한 달 내내 비가 안 와. 백성들이 바야흐로 이외요 걱정. 3월 지나고 나서 을묘 날에 비가 내렸는데 갑자날에 또 비와. 백성들이 부족하다고 여긴 거죠. 정묘날에 비가 많이 왔네요. 3일 내내 내리다가 그친.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이런 비를 우리 뭐라고 하죠? 봄에 오는 비를 단비.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이 뭐였죠? 희우정기. 그럼 희우정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는 단비정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희우정이라고 그대로 번역해도 되지만 관리들은 서로 더불어서 관청의 뜰에서 축하하고 상인들은 서로 더불어서 시장에서 노래하고 농부들은 서로 더불어서 들판에서 삐엔했대. 그럼 삐엔이 뭘까요? 삐엔이 뭘까? 이 글자를 몰라도 문맥으로 찍어보세요. 뭘까? 지금 문맥상 왠지 좋아하는 것 같죠? 그렇죠? 원래 이 삐엔이요, 여기 마음심자가 있는데 7타자에 있는 글자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손뼉 치며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환乐하고 좋아하다. 여우저 이러, 걱정하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아팠던 사람들이 낫게 되니 그때 나의 정자가,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실정 나왔네. 실. 이때 실가 무슨 뜻일까요? 내 정자가 딱 요럴 때 마침 완성되었다 해서 마침. 깡하오 치아치ao.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실자가 어디에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선 그 뜻이 아니라 딱 맞게 마침 완공. 그래서 그리하여서 술을 들고, 정자에서 술을 들고 주커에 떼요. 그러면 여기서 주커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권하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글자는 주가 아니라 슈잖아. 속하다잖아요. 사실은 앞에 요 글자랑 똑같은 거죠. 우리 왜 주토와 주후 할 때 탁초 요건데 이렇게 써요. 똑같아요. 손님한테 톡하는 게 아니라 손님한테 술을 권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손님한테 소식이 물어본 거죠. 5일 동안 비가 안 왔으면 됐겠습니까? 그랬더니 5일 동안 비가 안 왔으면 벼가 없었을 것이며 수확이 안 됐었을 것입니다. 10일 동안 비가 안 왔으면 됐을까요? 그랬더니 10일 동안 비가 안 오면 벼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리도 없고 벼도 없으면 그 해에 연이어 기근이 들 것이니 송사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도적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건데, 나와 알산즈, 이건 그대들. 논어에서 공자가 제자들 부를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알산즈. 자네들, 그대들. 비록 유유자적 할 때 유유죠. 놀면서 이 정자에서 즐기려고 해도 지크더이에 됐을까요? 그랬더니 됐을까요? 당연히 답은 안 된다라는 거죠. 비가 안 오는 것도 흉년인데. 지금 잘 보세요. 찐티엔 이러면 찐, 티엔, 뿌이스미 이렇게. 지금 하늘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비로소 가뭄이 들기 시작하자 비로소 내려주시니 나와 그대들로 하여금 서로 더불어 유유자적 이 정자에서 놀 수 있게 되는 건 모두가 비님의 덕택이니 어찌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으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또한 이미 정자의 이름을 짓고 나서 뭐라고? 그러면 여기서 잘 봅시다. 문맥상 찌, 밍팅 할 때 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비너가 뭐게?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써줘야 돼요? 여기 이 뒤에 만약에 뭐가 생략이 돼 있어. 비너가. 뭐로써 정자의 이름 붙여줘. 뭐라고? 희우정. 희우라고, 그쵸? 희우라고 정자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 가사가 뭐냐? 하늘이 구슬을 내려줘도 추우면 그걸로 옷을 저고리를 해볼 수 없죠. 아무리 귀한 구슬이라도. 없어요? 되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까지만 제가 문제를 내봤나 봐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희우정의 사상감정 요거는 한번 외우세요. 이 소식에 희우정기도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 요거 외우세요. 这篇文章表现了作者关心民生疾苦与百姓同忧患共欢乐的思想感情. 보시면 백성과 함께 걱정하고 함께 즐기는 사상 감정을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언제 배웠던 무슨 글하고 되게 주제가 비슷하죠. 뭐죠? 맞아요. 취용정기 누구 거였죠? 구양수 거였잖아요. 근데 구양수 취용정기는 뭐 누구냐 여름태수 구양수다 했잖아요. 너네들은 모를 거야. 내가 니네들 즐기는 거 보고 즐기는지 모를 거야. 이러면서 제가 한번 설명한 게 구양수 약간 이 위치에서 백성들을 내려다 본다면, 구양수의 희우정기는 주제가 동일한데도 약간 와 되게 동급? 약간 뭐랄까 위정자의 저 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백성들이 즐거워서 참 이거 참 다행입니다. 이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비가 와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양수의 치우정기하고 소식의 희우정기하고 맹자에 그게 많이 나와요. 여민동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 유종원하고 맹자 지문이 이중지문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소식의 희우정기가 그 보기 객관식 때. 근데 이제 단독 그 독해 문제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단독 독해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나온다면 맹자의 여민동락이나 내지는 구양수의 치용정기랑 같이 묶어서 공통된 주제 사상이 뭐냐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것도 잘 정리해 두시고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나오면 암기를 그냥 한 세트를 해 두세요. 그럼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활용해서 쓸 수 있어. 우리 이론에서 답안 틀 같은 거 외우는 거 올해도 해요? 그건 안 해요? 옛날에는 쓰는 거 워낙 어려워하니까 맨날 这篇文章表现了뭐뭐뭐뭐다感情 끝하면 여기에 있는 것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하나 외워놓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른 문장 주제 쓸 때도 그냥 요 틀대로 쓰면 돼. 안에 있는 것만 바꾸면 돼. 심지어 희우정기랑 치용정기랑 주제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내가 외웠어. 치용정기 나왔어. 비슷하게 좀 끌어다 붙여 써도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A, B, C, D 이 중에서 중심사상 부합하는 거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A부터 볼까요? 맹자, 양해왕 장구 합니다. 为民善而不与民同乐者亦非也. 백성의 윗자리에 있는데 여민동락하지 않는 자는 잘못이다. 이때 여민동락인 거예요. 乐民之乐者,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면 백성들 역시 그 윗사람의 즐거움을 즐거워할 것이고 백성의 근심을 시름을 걱정하면 백성 역시 그 윗사람의 근심을 걱정할 것이며 천하를 즐기고 천하를 걱정하면서 왕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자는 있지 아니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A는 정답에서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A를 고르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知人者智,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로움, 자기를 아는 것은 밝음, 胜人者有力,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건데 자기를 이기는 건 강함이에요.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유하고 부자이고 长行者有智, 뭐예요? 힘써서 행하는 것은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不失其所者久, 그 뜻을 잃지 않음이 오래되면 死而不亡者寿, 죽어도 잃지 않는 자, 잃지 않으며 장수한다. 노자 도덕경의 내용입니다. 뭐 장수하고 뭐 이런 거죠. 뜻 있고 이런 거죠. 상관없죠. C 보시면 名为身孰亲, 명성과 내 몸, 身为或孰多, 그러니까 명성과 내 몸 어떤 것이 친하다. 이때 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친근하다, 귀하다, 소중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 몸과 재물 어떤 게 더 슈도어, 이때 도어라고 하는 거는 많다가 아니라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도 도어가 칭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다가 아니라 칭찬하다,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다른 뜻일 때 문제로 잘 나와요. 여기서는 즉 몸과 돈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德比王孰病이라고 해서 어둠과 이름 어떤 게 더 빙 해가 되나요? 生爱必大费, 지나치게 좋아하면은 그만큼 큰 낭비가 되고 그 다음 또 많이 숨겨놓으면 반드시 그만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知足不如,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으며 거의 장주, 오래오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제랑 상관없고요. D를 보시면 大成若缺라고 했어요. 위대한 완성은 약간缺라고 하는 건 이지러지고 완전하지 못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缺라는 건 우리 왜缺损, 잔缺, 이지러지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위대한 완성은 지용부비, 그 쓰임새는 그래도 삐하잖아. 이때 삐하라는 거는 다 고갈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삐라고 하는 게 衰败, 这里指衰竭, 고갈되지 않는다. 大隐若冲,
가득 찬 거는 마치 총한 것 같아. 이때 총이라고 하는 거는 비다란 뜻이에요. 씻겨 내려온 것 같아. 가득 충만한 건 빈 것 같으니 지용부종 그래도 써도 다음이 없다. 다지루취 아주 고든 것은 구분 듯하고 다지루취라고 해서 아까도 나왔지만 되게 공교하고 정교로운 거는 얼핏 보면 졸렬해 보이고 다비엔루어는 되게 말을 잘하는 건 얼핏 보면 어눌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함은 시끄러움을 이기고 추위는 더위를 이기고요. 청정이 천하의 바른 도입니다. 이것도 도덕경.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 C를 볼게요. C를 보시면 신예안보메이 신예 진실한 말은요. 아름답지 않아? 이러면 조금 어색하고 진실한 말은요. 꾸미질 않아. 꾸민 말은요. 진실하지 않아. 믿기지가 않아. 善者不变 善者라는 거는 잘하는 사람, 돌을 잘 닦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잘하지 않고 辩者不善 말을 막 엮어서 하는 사람은 도를 모르는 사람, 내지는 어진 자, 착한 사람이 아니야. 知者不博 핵심을 아는 자는 넓게 말하지 않고요. 넓게 말하는 자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사람. 성인은 쌓아두지 않아요. 既为人以欲游라고 했어요. 뭐라고 여겨?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남한테 이제 나눠주는 걸. 既以위人即欲多 그것이 남한테 주는 것이 자기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돈은 어떤 거 하냐면은 리알부하이 이로울 뿐 해치지 않고 성인의 돈은 그냥 베풀기만 하고 웨이 하면 줄 뿐 하기만 할 뿐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덕경 내용 봤는데 그래도 주제에 부합하는 건 첫 번째 맹자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명명하라 할 때, 자 보세요. 무엇으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할 때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여기서는 명칭으로 삼는다. 做他年号的名称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답이 많이 나오는 게 아까 그 풍년이 든다고 정계가 나왔다는 거죠. 짬보허 이외시 펑린지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이름 짓는다를 보면 여러분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쓰면 이걸 연호로서 이름을 짓는다는 건데 아까 보니까 연호로 이름을 쓴다는 거죠. 이름은 그러니까 연호의 이름을 적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오역이 이건 틀려요. 이렇게 쓰면. 내지는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아는데 중국어로 표현할 때 여러분이 잘못 표현되는 이거는 그해 연호로서 이름을 짓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지는 한국어로는 다 이해했는데 중국어로 잘 이렇게 오답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 연호라의 기타의名字 연호로 그거 소정의 이름을 그게 소정의 정을 연호의 이름을 붙인다는 건데 연호로서 연호로 뭐 이렇게 썼잖아. 다 틀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대충 해석이 되는데 중국어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7번 희우정기 이거는 다 해석했으니까 문제만 보면 번역하라 할 때 중요한 게 정자로서 이름을 짓는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비로서 이름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위 밍밍 하셔야 돼요. 비로서 이름을 짓는다. 그거는 뭐야? 致喜 기쁨을 시칭을 지로하기 위해서다. 지로 시칭. 그렇죠? 옛날에 기쁜 일이 있으면 그렇죠? 사물의 이름을 짓고 그것을 잊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럼 백화로 해석하면 以此提名于事物表示不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맹자 밑에다 내놓고 주제에 부합하는 거 두 글자만 골라보라 했으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고 공통된 주제를 쓰라 그러면 희우정기는 보통 나오면 맹자 지문이 다르더라도 아마 이게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암기하세요. 장기화 관심 민종
민신에도 민중지구 또 体现了爱民思想, 애민사상 표현했다. 그럼 맹자 한번 읽어볼게요.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맹자가 대답하여 아뢰기를 중리의 무리들, 중리는 공자죠. 우다흥 원지시저라고 했어요. 뭐가 없대요? 제황공, 진문공 그런 말을 언급한 사람이 없다. 이때 화는 제황공, 문은 진문공. 그런 말. 왜냐하면 공자는 뭐 전쟁을 해서 뭐 이뤄지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는 후세에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신이 듣기로 웨이주원예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이라는 거는 뭐뭐 부득이하게 저 왕후 하물며 왕이매랴 덕은 어떤가요? 저 거의 왕이라고 해서 그러면 왕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보민하면은 왕노릇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 보민이왕 할 때 마미알왕 할 때 그 왕의 품사가 뭘까요? 동사. 왕노릇을 하다. 보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보민이 뭐예요? 백성을 보호하다. 뭐 안전하게 하다. 잘 살, 让老百姓安居乐业 이게 보민이에요. 그래서 왕노릇을 하는 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선왕이 말했어요. 과인은 그의 바민 후자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안주러이 할 수 있겠는가? 맹자가 네. 말하기를 선왕이 거여지 우거예 내가 가능한지 어찌하는가? 뭘 근거로 말하는가? 신은 듣기로 후허 이게 후허가 제 선왕의 이름이거든요. 후허 위에 왕坐위 당상 왕은 저 위에 앉아서 有牵牛而过堂下者 왕좌에 앉아 있는데 저 아래에서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들어서요. 牛何之 소 어디가? 그랬더니 밑에 사람이 대답하기를 将以信中 혹시 신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알아요? 신종? 제물이에요. 근데 왕이요. 이런 에피소드도 기억하세요. 맹자에 나왔는데 왕이 소를 제물로 끌고 가는 사람 보고 소 끌고 어디가? 그랬더니 제사 지내러 가는데요. 제물로 바치려고요. 그랬더니 왕이 아이고 나랑 눈이 마주쳤어. 불쌍해서 제가 죽는 거 못 보겠다. 작은 양을 끌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캔들이 난 거지. 왕이 소 아끼려고 돈 아끼려고 조그만 양을 갖다가 바쳤대. 근데 왕은 그 뜻이 아니라 미안해서 그게 좀 큰 동물면 좀 눈 마주치고 막 이러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런 건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근데 맹자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왕이 그렇게 그 생물들,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어진종치를 못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종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신하가 보고를 했었는데 하고 여기서 그냥 끊기는 했지만 여기서 표현된 거는 보민이라고 하는 게 소식의 희우정기에 나와 있는 그 사상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8번 영모시에서 이건 제가 이야기로 한번 풀어준 적이 있는데 보세요. A, B 의미 해석하라. 그 다음 아래에서 아래 주제와 부합하는 거를 골라봐라. 그죠? 보시면 영주 땅에 모씨가 살고 있었는데 어때? 웨이일 날짜 관련된 미신이 있어. 쥐지 이신 쥐지라고 하는 금기 되게 심해. 이외지성 수이즈즈 자기가 태어난 해가 자. 그래서 쥐에 해당됨. 즈신예 자충인묘 그 자 무슨 현의 해에 쥐의 해에 태어난 거죠. 그리하여서 아이수 쥐 좋아함. 부쉬마오 마오는 알아요? 고양이. 이때 부쉬마 할 때 쉬가 품사가 뭘까요? 동사. 그러면 이거 한국어 독은 뭔지 알아요? 가축할 땐 축이 맞거든요. 근데 기를 기를. 그래서 중국어로 가축할 때는 자축, 기르다 할 때는 쉬양, 쉬라고 해요. 발음이 중국어도 달라요. 이거는 양진쇼. 그래서 쉬. 여진동 우지수. 그래서 밑에 하인들, 어린 하인들한테 쥐 때려잡지 말라고 명령.
창린, 바오추, 창린은 곡식 창고, 바오추는 주방. 시이, 즈수 부원, 온통 쯔라는 건 방종, 불구속. 그러니까 묶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쥐를 내버려 두니까 저도 보원, 따져 묻질 않아. 그리하여 쥐들이 서로 말해줌. 제라의 모시, 모씨네 집에 몰려둠. 바오시알호, 배부르게 먹어도 화를 당하지 않음. 그 모씨가 방에 우완치, 성한 기물이 없음. 이 우완이 어디에 완벽한 옷이 없다? 그러면 이를 몰라도 이가 무슨 뜻? 옷장, 맞아요. 옷장. 근데 여기서는 옷장은 아니고요. 옷을 걸어놓는 옷걸이. 옷장이라고 해도 오역은 안 생겨. 옷이 없어. 완벽한 옷이 없어. 먹고 마시는데 따샤의 수지위에 다 쥐들이 먹고 남은 것들을 사람이 먹어요. 昼累累与人间闲. 昼는 대낮에 우르르 하면서 사람하고 같이 다녀 쥐들이. 밤이 되면 窃聂斗报. 쥐들은 또 설치류잖아요. 막 삭삭삭삭 긁어. 싸우고 난리가. 지성만장 소리가 난리가 나요. 뭐 거의 잠을 못 자. 终不厌. 그래도 끝내 미워하지 않음. 수岁몇 년 지났죠? 모씨가 시쥐 타조 다른 주로 이사가서 이사가. 后人来居 뒷사람이 이사옴. 属为太如故. 쥐들이 하는 행태가 예전과 같음. 그 사람이 말하기를 是因类恶物也 음험하고 못된 놈들이다. 道报游上 이 산악계 굴지가 아주 심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러면서 자, 5, 6마 이때 지하는 뭘까요? 빌려가. 빌려오고 허문 문을 어떻게 했을까? 쥐들 도망 못 가게 닫음. 꽌문. 처와 기와를 어떻게 했을까? 철거. 그 다음 꽌쉐 그 기와 그 틈에다 뭘 부었을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뜨거운 물 부었겠죠? 물 부어. 그 다음 꺼동 로부즈 일꾼 고용해서 나포 쥐를 다 잡아. 사수 루치오 쥐가 죽는 게 언덕처럼 쌓임. 치즈인추 좀 안 보이는데 버려야 되죠? 그랬더니 악취가 수월이 지나야 비로소 없어졌다. 우후비 지바오시 우호 웨이 그헝예 짤. 배부르게 먹으면서 화가 없는 게 가히 헝은 오래오래 갈 거라고 여겼단 말이냐? 그럴 리가 없지. 뭐 이런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제아가 이제 빌리다니까 뭐 찌에용 빌리다라는 취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휴라는 거 기를 휴기니까 동사로 휴양 내지는 뭐 웨양 뭐 등등 가축 기르다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랑 공통된 거 보시면 A는 유종원의 종수 곽탁타전. 탁타는 非能使木受且滋. 나무로 하여금 오래 살고, 이때 쯔라고 하는 거 번식하고 막 무성하고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스터디할 때 했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게 종수 곽탁타전 주제 문장이야. 그 곽탁타가 하는 게 이렇게 막 잘 심어두고 그냥 심어두면 끝. 신경 안 씀. 난 딴 사람한테 뭐 다를 거 한 거 없어요. 근데 딴 사람 가만히 지켜보니까 심어놓고 얘 살았니 죽었니 긁어봐. 살았니 죽었니 흔들어봐. 이러면 나무 본성에서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곽탁타가 말하기를 나무 심는 원리는 딴 게 아니라 순 무주티에 나무의 천성을 따라서 이로써 나무의 본성에 이르게끔 해줄 뿐입니다. 딴 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수 곽탁타전을, 그러니까 곽탁타 이야기를 듣고 유종원이 관리 다스림의 이치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은 교단에 쓰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을 대할 때 종수 곽탁타전하고 연결해서 학생을 대하면 애들 자꾸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뭐 했니? 숙제했니? 어디까지 했어? 봐. 검사해. 너 어떻게 된 거야? 막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에 맞게끔 내버려 두라는,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학생들의 천성, 본성을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영모씨서하고 3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유종원의 부판전. 부판전 할 때 혹시 부판전도 여러분 스터디 하셨어요? 안 했어요? 부판전 할 때 부판이 왠지 얘가 부판 전기 형식의 그리긴 해. 부판 정체가 뭐 같아요? 왼쪽에 곤충 부스 있으니까 곤충인데 부판이라는 것만 보세요. 부판 뭔가 짊어지는 판때기 짊어지는 곤충. 여러분 혹시 그 장수풍뎅이 막 이런 애 있잖아요. 쇠똥구리, 말똥구리 이런 애 있잖아요. 몸은 요만한데 막 똥이 이만한 거 굴리고 다녀. 그런 애를 비유해서 유종원이 만든 벌레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에 비유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욕심이 있어서 다 쟁여놔. 맥시멀리스트. 안 버려. 다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벌레 비유하는데 다 끌어다 모아서 얘가 왜 무게중심이 위로 가면 발라당 뒤집어져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 다시 이어주면은 얘는 아 내가 잘못했지 이제 미니멀로 살 거야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떨어져 죽어도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사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부패, 축적, 돈 뭐 다 사고 뭐 이러다가 죽을 때까지 못 느껴. 이게 아무튼 부판전 내용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형태는 큰데 이게 욕심 부리는 그건 누구냐? 바로 사람들이 그러하다. 근데 지혜는 몸만 컸다 뿐이 지혜는 벌레이다. 작다라는 거죠. 역시 좋기 슬프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마지막 문구 역시나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유종원의 동국이전의 내용인데요. 이 동국이전은요. 동국이잖아요. 아이 국이의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얘가 납치가 돼. 동국이전도 여러분 스터디할 때 했었어요? 안 했어요? 간단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건 정경식의 글인데 어떤 애가 납치를 당해. 남자 2명한테.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 봐. 이렇게 사내 아이를 납치를 해서 시장에 가서 파는 거야. 얘 9살인가 10살밖에 안 된 애를.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가 납치가 됐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얘를 묶어놨는데 한 사람이 어디 딴 데 갔나? 자기를 묶어놓은 사람이 자는 틈에 칼을 갖다 빼가지고 이걸 풀고 이 사람을 죽여. 그리고 왔는데 얘를 잡아. 그러면서 얘가 구기가 비는 거예요. 저를 그냥 갖다 파시면 더 저기 돈을 벌 수 있는데 하고 설득을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도 죽여. 그러니까 어린 구기가 자기 인신매매범을 죽인다는 그런 용감한 어린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말을 하기를 두 주인님이 누가 한 주인님의 종보다 그러니까 두 주인님의 종보다 한 주인님이 종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납치범, 인신매매범 2명 중에 1명 죽이고 나서 아니 내 동료를 죽였어 그러니까 구기가 설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2명이 나 팔아서 돈 나눠 갖는 것보다 그냥 혼자 갖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설득하는 거야 꼬맹이가. 저 사람은 저한테 은혜를 안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선생님께 주인님께서는 정말로 저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웃어 보고 안 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안 될 일이 없다.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죠. D는 유종원의 우계시서인데 냇물은 비록 세상에 이룰 게 하나도 없죠. 냇물 자체는. 그런데 만물을 잘 비춰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요. 소리가 맑아요. 어리석은 자는 웃으면서 그리워하죠.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냇물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딱 그거예요. 그냥 우계시서 관련된 건데. 그 다음에 이를 보시면 우헝恶性之人이라고 해서요. 나는 항상 나쁜 그런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不知推己之本 자신의 능력을 미루어 짐작하지 모르고 而诚务以诚 남의 사물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사물로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강하게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때로는 의장성세 이런 말 남의 세력에 의지해서 이간 페이치레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했고 기술을 이렇게 자기가 강하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 싫어했고 지혜수 이스报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싫어했다. 그러나 부다이 위호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침내 끝내 화를 입더라 라고 해서 이거는요 유종원의 3개의 서문에서
삼계를 왜 졌는지에 대한 작자가 본인이 직접 밝혀놓은 창작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2가 맞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9번 유종원의 삼계 임강의 고라니. 기출문제한테 이거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고라니 잡아와가지고 개들이 이제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땡! 이러잖아요. 매일매일 고라니를 안고 찌우 주연했으니까 이때 찌우의 의미는 뭘까? 동사로 가까이 다가가다 카오진 지해진한 거죠. 개한테 익숙하게 한 거죠. 자주 보니까 개들도 같이 놀아. 그렇죠? 더더군다나 친해졌다. 더더욱 친해졌다. 그럼 B의 의미는 더할 이기니까 끙지야. 그렇죠? 위즈부양 개들이 주인을 무서워해서 쥐와 더불어서 부양했다라고 했으니까 쥐가 여기 나온 미니, 그 사슴, 고라니, 노루 등등 여기 나온 한자 그대로 쓰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밑줄진 D의 원인이 바깥 개들이 보고 좋아도 하면서 화도 내면서 함께 덤벼들어서 죽여서 잡아먹었다. 그 이유는 뭐냐? 주인이 원칙 없이 그냥 개들을 겁주면서 친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이 미니는, 이 고라니는 주인의 세력을 기대서 자기가 그냥 개의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있는 개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 미니, 고라니, 사슴, 노루를 잡아먹을 대상이 돼서 기쁘고 또 분노의 대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잡아먹었다 이걸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번 됐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使得西山烟游记라고 하는 사본인데 이건 시험에도 한 번도 안 나왔고 우리 한 번도 배우지는 않았어요.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自위为路人 이때 루라고 하는 거는 육보일 육인데 여기서는 루른이라는 건 죄인, 모욕당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된 거예요. 유종은 편적 당했었잖아요. 이 주에 살았다. 이 주가 아까 그 영주 땅 할 때 그 영주에 계속 호남성 쪽에 지금의 늘상 쪼일이 벌벌 떠는 거예요. 갑자기 죽일 수도 있으니까 되게 공포 속에서 살았던 거죠. 집안도 폐가 망신하고 쫓겨왔고 하니까. 근데 여유 시간에 시시얼싱 천천히 길을 떠났대요. 만만얼여 유유자적 돌아다녔대요. 매일매일 무리와 더불어서 높은 산에도 오르고 깊은 숲에도 들어가 보고 정회시라고 했는데 이제 중이라는 거는 동사로 뭘까요? 다 했다. 다 갔다. 끝까지 가봤다. 그러면 중국어로 뭐라고 쓰면 될까요? 走到尽头. 끝까지 가봤다. 游泉观时无缘不到. 안 가본 데가 없다. 다 가봤다. 가면 어때요? 피처얼坐. 풀을 헤치고 앉아요. 心无而醉. 술 따라 마셔 취해요. 醉则更相枕以卧. 그럼 취하면 서로 기대어서 베개 삼고 누워요. 卧而梦. 누워서 꿈꿔요. 이여 소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멍이 덩취. 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서 즐거움을 느꼈대요. 그 다음 觉而起. 자다가 깨어나고 起而归.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외凡是 周真山有一胎者. 본래 영주산들의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내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건 가봤다. 而未时知西山之怪特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산에 독특하고 기이한 것이 있으리라고는 괴특이라는 것 자체가 지 특别, 괴특. 서산에 독특하고 기이한 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근데 올해 9월 28일 법화사 서쪽 정자에서 서산을 바라보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어때요? 旨意 가리키면서 그게 와, 좀 뭔가 다른데요? 라는 걸 느끼게 했다. 마침 부른 저 하인들에게 명해서 상강을 건너 면란시 연계를 따라 着针芒 풀을 베어고 分毛发 잡초들을 태우고 从山之高而止 산의 높은 곳에 정. 그럼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끝까지 가봐서 멈췄다. 완전히 그때 뭐 산길도 없었을 텐데 가본 거죠. 그 다음 판위안 알땅. 이때 판위에는 오르긴 오르는 건데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지쥐 알아오. 지쥐라는 건 다리를 뻗고 놀아요. 그러면서 반수조지 두랑 수주, 지금 영주 땅, 영주 무슨 주주 여러 땅들이 皆在任席之下. 렌시라고 하는 거는 땅바닥에 까는 자리 밑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이제 풀 위에 앉아있으니까 내 자리 밑에 그 조그만한 미니어처들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 다음 지가오샤지시, 그 높이 형세는 야오란와란, 샤란와란 해도 아주 무슨 되게 높은데 마치 뭐가 같냐면 루어디에 루어슈에라는 거, 디에라는 거는 작은 땅굴, 땅구멍, 슈에 구멍혈, 즈순천리 한치가 사실은 천리인데, 그러니까 미니어처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유산들 꼭대기 같은 데 올라가서 밑에 보면 사람들 막 개미처럼 보이는 것처럼. 전수 레이지, 전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몰려 있어. 우리도 밑에 보면은 막 인가들 막 같이 모여 있고 어디는 텅 비어 있고 그러잖아요. 뭐다 또 어떤 아무것도 숨을 데가 없어. 다 보여. 여기서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잉칭려바이, 푸른 하얀 돌고 돌아, 청산 녹수 막 돌고 돌아. 바깥으로는 하늘가와 사방으로는 하나같이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 풍경 묘사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然后之是山之特立. 이런 모습을 본 뒤에야 이 산이 특립하다. 이때 특립이라는 게 네 글자로 풀면은 뭘까요? 에?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틀려도 상관없어요. 特别突出, 특립, 독특하고 두드러지다. 독특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베일러 웨일레이가 더불지 않다. 그러니까 베일러가 뭐냐면은 작은 그런 구릉, 작은 산, 동상하고는 좀 다르다. 서산이 좀 다르다라고 느낀 거죠. 올라와서 보니까. 요요후 위 하오 치주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요요란 거는 아주 되게 넓고 탁 트여서, 그 하오라는 거는 하얗고 되게 밝은 모습, 그런 기운과 함께 알모더 지야, 끝을 얻을 수 없다는 건 끝이 안 보여. 되게 웅장하구나 뭐 이런 거죠. 양양후 위자우저 여, 아주 넓게 조물주와 함께 교유하니 뿌르지소총, 모른다. 그 끝을 모른다. 이때 그 여기서 종이라는 건 끝, 찐토우를 모르겠다. 그 다음 인상만주어, 술주전자 들고서 술잔을 가득 따라서 돌ян지오조이, 그냥 통쾌하게 마시니 그 서산에 날이 기우는 줄도 모르고 창안무서 저녁이 된 줄도 모르고 저 멀리서 어둠이 다가오는데 知无所见而 여부위归라고 해서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돌아갈 생각. 아마 그 당시에 산꼭대기에서 잠을 잤나? 신닝 싱시, 마음이요 닝하다라는 건 정지, 응결되는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상황. 머리가 텅 비는. 싱시는요 몸이 해체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 존재를 잊은 것 같은 무라일체. 위화화밍허, 만물과 일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은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놀았던 적이 없고 비로소 여기에서부터 진짜 우리 이거죠. 술을 여러분 많이 마셨을 텐데 뭐 진짜 맛있는 술을 마셨다 그러면 나 지금까지 마셨던 술은 술이 아니었네 뭐 이런다던가, 여러분 정말 멋있는 자연환경을 봤는데 그런 거죠. 와, 내가 지금까지 봤던 뭐 바다, 산은 산이 아니었네 이런 것처럼 유종환도 지금까지 유람은 유람이 아니었네, 진짜 여기가 유람의 시작이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써서 이때 쯔 나왔네요. 이게 품사가 동사라면 쯔가 우리 방금 배웠던 희우정구에서 뭐였죠? 기록하다, 记载下来, 记录 하셔도 돼요. 그 해가 원화4년이 서기 809년대래요. 그때 이제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종, 두 번째 비도 종이 走遍 다 다녀봤다. 수어총은 끝까지 명사로 찐토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知순千里 함의는 뭐냐?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주투는 되게 짧은 거고 천리는 되게 긴 거잖아요. 되게 작아 보여서 천리의 거리가 되게 작아 보인다는 취지로 표현을 해주시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연관정서하고 맹자, 이것도 한번 이중 문제로 내봤습니다. 문제 어떻게 했냐면은 국가 성세가 뭐에 달렸냐? A 글에서 두 글자로 한번 찾아서 써봐라. 국가 성세가 어디에 달렸느냐? 그 다음에 A의 함의에 부합하는 거를 한번 B에서 찾아봐라. 아까 B가 우리 한번 배웠던 거죠. 이 B에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맨 끝에는 성이용할 스위안러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 맨 첫 번째 있는 거 있잖아요. 티엔장将大人于世人也必先苦其心志劳其筋骨饿其体肤空乏其身心胡乱其所为所以动心人性增益其所不能여기까지가 제가 늘 얘기했다. 하늘이 테스트를 한 다음에 능력치를 좀 더 플러스 해주신다. 이게 되게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 내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기서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내용인데요. 연관정서를 이제 안 봤으니까 한번 다 보기는 할게요. 근데 A를 보면 이것만 봐도 알 것 같아요. 忧劳可以兴国抑郁可以亡身 이거 볼까요? 걱정하면 나라가 흥할 수 있고 이라는 거 안일하다 할 때 일이고 위라고 하는 것도 기쁘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놀고 뭐 기쁘게 즐기다가 몸을 망친다, 몸이 망한다, 멸망한다 이런 거니까 역시나 이 함의가 뭐예요? 성이용할 스위안러 요걸 골라주면 돼요. 그럼 국가 성쇠의 어떤 그 결정은 어디에 달려 있는지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한번 해석을 해보면 성衰之理, 성쇠의 이치는 비록 하늘의 뜻이라고는 말하지만 인사가 아니겠는가. 답은 인사가 더 중요하다. 천명보다 인사다. 참고로 영관전서라고 있는데 영관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공연단, 삐에로, 광배, 이 영관, 옛날에 영관, 관직을 주면 굳이 영관이라고 한 거죠.元庄宗 장종이 之所以得天下 천하를 얻고 위지所以失之者 천하를 잃은 까닭을 그이知之이 알아볼 수 있다. 이때 위엔 나왔어요. 이때 위엔 중요하다고 했죠. 마침 아까 위엔시 할 때 그 위엔이 품사가 동사라고 했고 동사일 때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토이지오,研究, 토이치根本, 따지다, 탐구하다, 추구하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고문에서 많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진왕이 죽음에 이르러서 화살 3개를 장종에게 주면서 말을 하기를 양은 나의 원수이다. 연왕은 내가 옹립하였고 거란은 나와 더불어 형제 인원을 맺었지만 다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양에 귀순하였다. 이 3가지가 나의 한이다. 너에게 화살 3개를 주니 너에게 아버지의 그 뜻, 원수를 잊지 말거라 라고 말했는데 장종이 화살을 받으면서 종묘에다 화살을 보관을 해두었대요. 그 후에 전쟁을 할 때 그 관리들을 파견하면서 제수용품들을 바치면서 공손하게 화살들을 꺼내주면서 비단, 금낭, 비단 주머니에다가 정 이렇게 채워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짊어지고 앞을 내달리다가 선두에 쓰다가 전장에 이겨서 돌아오는 걸 개선, 파리에 가면 개선문 있잖아요. 개선에서 돌아오면 화살을 다시 받쳐서 종묘에 두었는데 바야흐로 연왕이 부자를 묻고 나무함에 양양 군신을 수급을 넣고 종묘로 들어와서 화살을 선왕에게 바치면서 성공하였음을 보고 드림에 장종이 의기양양, 의기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장엄하고 씩씩하였는데 어디에 이르러서 저우라는 거는 원수들이 이미 멸망함에 이르러 천하가 평정이 되자
어떤 이가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란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호응을 했고 상황동추라고 해서요. 황망이 동쪽으로 이렇게 막 도망을 가는데 웨이지지엔세 적군들을 보기도 전에 사졸들이 리산 흩어지고 쥔천相顾 군신들이 서로 보기만 하고 不知所归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至于视天断方 그 머리를 자르고 하늘에 맹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옷앞에 눈물을 접시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패배입니까? 岂得之难而失之易于라고 해서 천하를 얻는 건 어려워도 천하를 잃기가 쉽지 않은가요? 하면서 이 아니면 本其成败之际 이때 번도 아까 얘기했던 원하고 같은 뜻이에요. 아까 원이 탐구하다, 연구하다, 탐색하다 비슷한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근본 이런 뜻이지만 동사로 탄치오 가오차 성패 원인을 찾다 보면 역시 모두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상서에 말하기를 지금까지 말한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인용한 게 이게 더 중요해요. 상서에 물론 어려운 책이지만 유명한 어구가 몇 개인데 이거 만자순 첸더이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할 때 그 만은 뭘까요? 자만하다 만. 첸쉬할 때 첸. 그러면은 만자순 첸더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자만하면 손해보고 겸손하면 이익 본다. 自满招致损失谦虚得到好处 이게 중국어 성어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满招损谦得益 암기하세요. 영아 거의 신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나라를 흥성시킬 수 있고 2위 거의 왕산 놀고 즐겁고 즐기다 보면 그 몸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자연의 섭니다. 고로 방지성이의 기세가 등등할 때 천하의 호걸들은 뭐너미지정 아무도 장종하고 대적하려 하지 않았고 그가 세력이 약해졌을 때 많은 수십 명의 광대가 장종을 포위하고 곤란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장종이 죽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웨이티엔샤샹 이거 중요한 게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되다라는 피동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피동으로 현대한어로 백화 해석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 웨이티엔샤샹 문어로 쓴데 웨이티엔샤 렌수어 즈샤 이렇게 웨이소가 피동이에요. 무릇 후어환 장지위 후웨이 화라는 거는요 소홀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쌓이는 거. 얼주용 또어 콩위소니 지혜 용맹 거는요 자기가 총애하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도 총애 때문에 거기서 곤란함을 겪는 거니까 어찌 링런만 가능하겠는가. 즉 자기가 예뻐하던 광대들한테 포위돼서 죽은 장종의 얘기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 인사가 참 사람이 중요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맹자는 했으니까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가이론 볼 거예요. 가이론 보시면 요것도 이제 맹자랑 이중지문으로 내봤는데 A 처세 요거는 보세요. 샨초종 이런 거. 샨초종이라는 거 정이라는 거 명사로 공공한 것을 잘 처세하다. 이 태도와 비슷한 거 BC 중에 고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왜 선택을 했는지도 한번 서술을 하고 1, 2, 3, 4, 5번 중에서 B가 가리키는 거 B가 누구죠? 가오시지차이가 누구냐? 자상, 텐즈 2번은 장, 관지수 이런 사람 그 다음에 3번 텐즈 4번이 다천 대신 5번이 구지연 B가 가리키는 사람 B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군지 가오시지차이가 누군지를 골라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가생은요 낙양의 젊은이 잘 봅시다. 가인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아니요 한나라 서한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가이의 유명한 글이 과진론 이 사람은 서한 시대 사람인데
아까 한 무제 있었잖아요. 한 무제. 한 무제 전에 문경지체에서 문제랑 경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 때 사람이에요. 서한 사람이에요. 일찍 죽었어요. 똑똑했대요. 아무튼 위시 이자오지间하루아침에 진치 지주얼머지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깨우고자 하였으니 역시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어려운 일이다. 가생, 가인은요. 上的集军下的集大臣如将冠之属又有尽自而身交之使天子不疑大臣不敬然后举天下而为吾之所欲为不过10年可以得之. 이 문장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평서문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만약에 임금의 신임을 얻고 대신들의 지지를 얻어서 누구처럼 그 대신들이 짱이나 관 같은 한나라 개국공신들, 그러니까 좀 나이 좀 많은 이런 대신들의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면 유주저적하면서 그들과 깊게 교류를 했다면 천자한테 의심하지 않게 만들었을 거고 대신들도 가희를 왕따시키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천하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다면 10년 안 지나서 자기 뜻대로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문장이 잘 어울려요. 왜냐면 반대니까. 어찌 서서 말하는 사이. 그럼 서서 말하는 사이는 시간이 짧은가요? 긴 시간인가요? 잠깐 사이.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쥐웨이ren 통쿠자이 어찌 통곡을 했단 말이냐. 관지과샹 그 사람이 상수를 지날 때 보면 뭐를 지었냐? 불을 지었대. 그러면서 구런을 위로했대. 그래서 가희의 대표적인 작품 하나 조구런부. 여기서 가희 자기 자신을 구런에 비유한 거예요. 위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심 울분이 가득하여서 위란 여웬쥐지즈라고 해서요. 훌쩍 물러나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인데 그 후에 끝내 자신이 너무 슬퍼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의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으니 이 역시 부산주동者예라고 해서 자신의 공공함을 잘 처신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라는 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어려움에 잘 처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인생의 태도는 자기 어려울 때 처신을 잘해야 돼. 가희가 실제로 곤란을 겪었는데 그걸 처신을 못했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인데 무릇 도모를 하다가 이부제용 한 번 합격 못했어요. 내지는 등용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도 어찌 끝내 다시 합격이 안 될 줄 믿겠는가? 여러분 걸로 이제 대입하자면 한 번 불합격 했다고 어찌 재수해서 또 불합격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한 번 안 돼도 언젠가 도전하다 보면 생활이 필 때도 있을 텐데 가희는 너무 큰 시름에 빠졌던 거죠. 不知默默以待其变 그 변화를 묵묵히 기다릴 줄을 모르고 这残至此 자기 스스로를 해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도다 우후 자성 그러면서 이 글 누가 지었다고요? 네? 누구야? 소식이잖아요. 소식이 가희에 대한 평가예요. 소식은 어느 나라 사람? 송나라 사람이면은 가희보다도 거의 1000년 후의 사람인데 가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知道而量小才有余而实不足矣.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한 거죠? 굉장히 뜻은 웅대하고 포부는 컸으나 도량이 작았고 재주는 남음이 있었으나 견식이 부족했다. 좀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가오시즈잘 되게 뛰어난 사람들은요. 비요 이수지레이 이거 뭘까요? 이수지레이가 뭘까요? 여기서 레이가 뭘까? 우리는 레이 부 레이 피곤해 안 피곤해?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 곤란 걱정. 그러면 이수지레이가 뭘까? 이수는 超越世俗辞职不合时宜. 不合时宜가 뭐예요? 시기와 맞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 뭔가 이렇게 막 뭐 연예인들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지지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악플 달고 싫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욕을 먹기도 해요. 이수之类가 있어요. 이는 시구해서 非聪明睿智不惑之主. 그러니까 총명하고 예리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 부록 군주가 아니면, 그러니까 어디에도 미혹되지 않은 군주가 아니면 不用权即用, 이 가히 같은 천재를 사실 기용하기는 쉽지가 않지.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개성 있고 너무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욕도 많이 먹으면 결국은 본인이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럼 B는 우리 기출문제 할 때 한번 봤는데 맹자에 나온 거거든요. 요거 기억나세요? 했던 거? 고개를 흔들면 해석할 것이고 끄덕끄덕 하면은 패스할 것이고. 할까 말까?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나나 봐. 그러니까 까오시지차이는 누구예요? 대신들 이런 천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선 똑똑한 사람이 솔직히 생각할 때 가생이에요. 다만 똑똑한데 견식이 부족하고 조금 도량이 좁고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왜 C를 봅시다. 답이 처세에 부합하는 게 C인데 C를 보시면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나는데 충우라고 하는 사람이 길에서 물었대요. 푸즈, 이때 푸즈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공자가 될 수도 있고 맹자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안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마치 보위, 이때 이라고 하는 거 아까는 즐기다. 여기서도 즐기다. 아까 예측하다 할 때는 예를 쓸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동사로 기쁘다, 형용사로 기쁘다, 기쁘지 않다.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죠? 전날 제가 듣기로 선생님께서는 君子不怨天不尤人,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탓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맹자가 여기서 나와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500년이면 반드시 왕이 나와 흥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분명히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자가 나올 거다. 너무 오랫동안 왕도 정치, 어진 정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올 만한데 주나라 이후로 700여 동안 700여 년이 되었는데 그 연수로 말하자면 이미 그럴 때가 지났다는 거죠. 그때가 가오즈저 거의 그 시국이 보면은 지금이 그렇게 나올 만한데 안 나왔다. 무릇 하늘은 웨이핑 빙즈天下也,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마치 만약에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기를 바라신다면 당진지시, 지금 세상에 舍我其谁也, 나 말고 누가 있겠냐. 우허웨이 보위사에, 그러니 내가 또 어찌 뭐 기쁘지 않겠느냐라는 건 기쁘지 않은 기색을 비치겠는가, 이 말의 의미는 맹자의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군자는 맹자 생각에 하늘도 원망 안 하고 남 탓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맹자 말이 아니라 공자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공자의 논어에는 뭐라고 원문이 나와 있냐면 비슷하게 나와요. 不怨天不尤人. 이때 위엔이랑 여우랑 비슷한 의미. 원망하다, 탓하다. 이거는 공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중용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上不怨天下不尤人. 하늘 원망하지 않고 군자는 남을 탓하지 않아요. 나를 반성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희가 어떻게 보면은 누구 때문이야? 나는 이렇게 잘나는데 나 못 살겠어. 나 죽을래. 이런 그러니까 나를 반성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이런 태도가 좀 부족하니까 소식이 가희를 평가할 때 똑똑은 했지만 좀 처세가 부족했다. 시를 왜 골랐냐? 필기노트 참고하면 소시强调君子为了施展才能, 재능을 펼치다가 施展才能. 应当善于面对困境, 어려움에 직면해야 돼요. 在困境中力求平衡坦然的处事方式. 그래서 C文中孟子开导自己爱惜自己的处事态度. 맹자의 인생 태도도 처세 태도도 알 수 있는 거죠. 孟子在被齐宣王弃用后仍能以方今天下舍我其谁哉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세상에 나를 버리면 누가 있겠어? 라는 건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进行自我安慰也可以说是善处从 어려움을 극복하는 태도, 어려움을 잘 대처하는 공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한당대 문학부터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